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보관 김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2024년도 소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9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71만 5천 원을 감액한 42억 5,9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요 증감 및 신규 사업 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용으로 신문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510만 원을 증액하여 2,250만 원, 금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시정홍보 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조 굿모닝 평택 운영비는 굿모닝 평택 제작 단가 상승과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판 제작을 분기 1회에서 매월 제작하고자 6,800만 원 증액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 내역으로 우리시 캐릭터인 평택의 인지도 및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에어 조형물을 제작, 각종 행사 시 활용하고자 제작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조 시민기자단 원고료 지급비 2,016만 원 증액하여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튜버 활용 홍보비는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변화하는 우리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홍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성호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성과계획서 보시면은 지금 44페이지 정책사업 목표부터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시면은 이 유튜브 채널 활성화 지금 추산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그 채널 들어가 가지고 구독자는 확인했어요. 이미 달성은 다 하셨죠? 예, 어제 확인하니까 39,900명으로요. 네네. 예,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네, 3.99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달성은 하셨고 지금 24년도에는 이제 45,000, 25년도에 5만, 26년도에는 5만 5천입니다. 22년도보다는 올해 그 구독자 달성률이 좀 많이 소폭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설정 목표치를 좀 상향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셔갖고 유명 유튜버 활용 저희가 제작을 한 2억 원을 편성해갖고 3건을 제작했습니다. 금년에. 근데 우리 시에서 SNS 뭐 유튜버를 제작을 하면은 적으면은 뭐 수백 명, 많이 나와야지 10,000명 좀 넘게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근데 유명 유튜버를 금년에 해보니까 많이 나온 거는 63만 명. 그 정도 많이 나왔고 이게 좀 효과가 좀 금년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금년에 좀 형편이 좀 안 돼갖고 1억 원을 좀 감액해갖고 내년 1억 원만 계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떤 콘텐츠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성과가 또 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작정 또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예. 현재 일단은 뭐 저희 자랑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유튜버 구독자 수는 현재 1위입니다. 예. 그 성인지 예산하고 지금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21페이지 보시면은 24년도 목표치는 지금 37,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달라요. 예, 그때 이제 네. 직원이 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저 성과 목표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목표치를 이거 네. 추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도 목표치에 대해서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요. 12페이지가 아니고요. 9페이지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인데요.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앞서 나와 있는 로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회까지는 한 거는 확인은 했습니다. 지금 12월 안에 로컬 포럼 같은 경우는 1회 더 추가 예정인 예, 건가요? 12월 20날 개최 그렇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 사업량에는 이제 다 맞춰지는 네. 건데 소통 상생 포럼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3번을 다 했고요. 했어요. 예. 근데 기사나 이런 걸 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셨는지요? 이게 저기 소통 상생 포럼은 뭐 연합뉴스, 뉴시스 등 이제 유명 통신사 그리고 뭐 경인일보부터 해갖고 이제 주요 이제 지방지 언론사들이 묶어 이제 평택시 기자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포럼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그 회원사 거기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검색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거 금년에 2월달, 6월달, 11월달에 해갖고 3번을 했거든요. 그 12회 한 거는 저는 확인은 했어요. 평택시 미래 1인 가구에 1인 가구에 달렸다라는 달렸다. 예. 타이틀로 해가지고 하나 한 거 확인했는데 그 앞에 한 거나 그 뒤에 한 거나 저 언론 보도를 어디다가 내셨나요 혹시? 각 거기서? 회원사에서는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사가 17개사거든요. 예. 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네. 홍보비는 지금 2,690으로 책정이 네. 되어 있으시는데 이게 홍보비 편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홍보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만약에 개최한 홍보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녹색창으로 된 검색 사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G사로 시작하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그 검색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조차도 자료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좀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참고로 그 디귿으로 하는 포털에서는요, 그 CP사라고 있습니다. 그 각 시도별로 그 뭐 한 개사, 두 개사 정도 하는데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이제 뭐 경일보에서 이제 CP사로 선정이 되었고 일단 그 다 그 포털에 그 뉴스를 하면은 그 일보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검색을 하려면은 창에다가 검색을 눌러야 되거든요. 일단 노출되는 거는 전 언론사가 안 나와 있고 요즘은 좀 추세가 좀 그렇게 돼 있었고요. 하여튼 포털 사이트에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언론사까지 직접 찾아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시려면 뭐 평택시 뭐 포럼이라든지 그걸 검색을 뭐 그럼요. 좀 해서 예.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 포럼 같은 경우에는 나와요. 네. 예, 검색하면은 이제 바로 나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통 상생 포럼 같은 경우에는 로컬 포럼하고 홍보비 예산 비교하면은 지금 소통 상생 포럼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회원사가 아무래도 많고요. 예. 근데 그런데도 회원사도 많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개선 방안이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온오프라인 홍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출 내역으로 가보시면은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 예산으로 지금 2천만 원 책정해 주셨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산출 내역이 이제 홍보 영상물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활동비입니다. 네, 활동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물품 등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대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위촉할 때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뭐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영상물 행사 비용 활동비만 하더라도 지금 2천만 원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그냥 거기 위촉 행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홍보대사 위촉을 뭐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 실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거의 홍보대사 내분에 대한 이제 활동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4,800으로 책정을 해주셨었는데 네. 올해 지금 그 활동 내역들을 보니까 홍보대사 분들 활동 내역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1,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예, 현재까지 1,800이고요. 네. 그럼 이제 12월 22일 날 예정까지 하면은 금년도에 한 2,100만 원 정도 네.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지금 그러니까 1,800만 원 가정을 했었을 때 4,800에서 1,800 빼시면 그 3,000만 원을 나머지 물품하고 운영 경비에 사용을 아니 하셨다는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요. 먼저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셨어요. 예. 내년에 지금 행사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행사 횟수는 지금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청소년 홍보 대사 같은 경우는 홍보소통관에서 담당하시나요?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고요. 일반 그 청소년 홍보대사라고 따로 조례는 없고요. 이게 뭐 평택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관내 소재하는 평택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학교에서 이제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선발해 갖고 1년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나 이런 그 기록들은 있나요? 청소년 홍보대사들이? 저희 이제 뭐 외국인 관련된 행사, 축제, 뭐 체육대회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시 홍보대사 임명되신 분들 활동비도 나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청소년 홍보대사들은 임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무보수입니다, 맞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합당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특정한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선발을 하고 그에 합당한 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우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보면은 위원회 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활동하시나요, 회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그 위촉할 때 한번 운영을 하고요. 운영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뭐 해촉할 때는 별도로 위원회를 회의는 개최 안 하고요. 어차피 그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 신규 위촉할 때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홍보대사 총 몇 분이시죠? 예, 4명이 있습니다. 네 분이시죠? 네.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 꼭 보셨을 뭐 때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철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활동비 안 받으시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우리시 홍보대사가 참 어떻게 보면 시의 그 앞에서 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례상으로도 봤었을 때 좀 수정사항도 필요해 보였고, 그리고 책정 금액에 관해서도 그런 찬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 사용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과다 지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도시가 앞으로 10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시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평가 지수에서도 지금 계속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그 증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대사에? 홍보대사요? 네. 근데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스케줄도 있고 그 우리 시 이제 많은 축제 행사 때 그 보조 사업자가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가 그 연예인을 우리 홍보대사를 좀 캐스팅하면 좋은데 그거를 저희 과에서 그 분야 그 부분까지 우리가 꼭 홍보대사를 이번 행사 때 초청 가수로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좀 그런 면에서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홍보대사님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C 캐릭터 대형 에어 조형물 제작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언제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바로 1월에 네. 바로 제작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 이게 높이가 3m인데요. 네. 지금 우리 평택이를 모니터한 건 아니고 다른 시 거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해갖고 모든 행사장에
하면은 평택의 인지도도 높이고 그 아이들 뭐 사진 찍을 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루빨리 조속히 제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에 큰 행사들 있잖아요. 항상 행사장에 가보면은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셨는데, 어쨌든 이 예산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이 쓰이는 만큼 앞으로 행사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하고의 그 협업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행사에서도 이 캐릭터 조형물 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과에서 진행하는 작은 행사더라도 특히나 이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력적인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사까지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그 소통 홍보관은 예산은 뭐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 예산의 효과를 봐서 평택시의 홍보 역할을 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궁금 사항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10페이지에 보면 공중파 시설 이용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TV, 라디오,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와 홍보 역할로 효과를 이제 본다고 하셨어요. 했는데 그 가끔 저희도 이제 TV 영상을 YTN이나 뭐 이런데 좀 보면 우리 평택 그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반갑더라고요. 평택에 대한 뭐 평택은 때리다 뭐 해가면서 평택항에 이런 그 영상들이 잠시 막 몇 초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효과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지금 그 TV나 라디오 말고 또 우리 광고 매체 또 하는 그 이용할 수 있는 채널들은 또 뭐가 있죠? 그 사업 설명서 11쪽에 보면요. 예. 그 TV 라디오 홍보 있고 예. 그 저기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그 지방 의회 및 지방 행정 예. 박람회를 통한 그렇죠. 그 부스 홍보하고요. 그 밑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 해갖고요. 그 서울에 있는 큰 빌딩이라든지 전철역 다중이 많이 벽에다가 예. 홍보하는 거죠. 예, 지하철이든 뭐 관내 극장, 대형마트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긴 했고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 일본 국도라든가 고덕 신도시에서 넘어오는 이런 쪽에 그 아파트 그 고용지원센터 있는데 보면 우미 2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그 분양 사무실에서 광고를 그 벽면에다 크게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관내에도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일본 국도라든가 이런데 고덕 신도시에서 딱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그 벽면 같은 데다가 이런 데도 광고 효과를 넣으시면 굉장히 시민들 자체도 평택은 평택이지만 평택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광고 효과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2020년도에 그 부산에 백스코 세계 박람회가 있어서 제가 교육을 갔다가 제가 거기에 이제 한번 투어를 할 겸 제가 이제 우리 몇몇 의원들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들려봤더니 평택의 홍보 영상물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저는 뭐 어떤 농산물이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드론 영상 교육 그 저기 관을 거기다가 설치하고 체험 부스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이러는데 보니까 거기도 이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하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 평택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이제 뭐 20일이면 20일, 뭐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부스 설치하고 그 전국에서 오고 또 전 세계에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그 평택 홍보라고 하면서 영상을 띄우면서 그거를 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우 역시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그런 홍보 영상을 띄워서 평택시를 홍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국의 어떤 박람회 실시할 때도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서 평택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평택의 농산물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평택의 교통 중심지고 뭐 그 평화 신도시 미군 기지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그 홍보 영상물 매체를 보게 되면 평택의 그 어떤 저기요 몰랐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도 평택이 이렇구나 반도체 요새는 수도 도시 평택 뭐 이런 거에 해서 확 눈에 띄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의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뭐 이렇게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 아낌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아. 전에는 홍보 이게 하기에 뭐 한 30억 정도 이렇게 뭐 8대 때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심의할 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뭐 다른 50만 이상 시에 예. 비교해갖고 뭐 예.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평균 정도 홍보 예산은 좀 평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게 이제 좀 좋은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그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오늘 오프라인 홍보 해가지고 5억 460만 원 정도가 계산했는데 이게 이번 예산에 추경 예외 2,200만 원이 저희 감액이 됐죠? 좀 전에 김삼수 부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예. 그 저 홍보대사 예. 운영비 예. 좀 많이 남을 것 같아갖고 그때 감액을 했습니다. 홍보 홍보대사. 대사가 남아요. 그 활동비가 예. 예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필요한 뭐 행사에 예, 초대할 도 그분들 스케줄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축제 이제 보조 사업자가 우리 홍보대사를 좀 캐스팅하면 좋은데 이게 여건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아 그래서 그런 예. 비용이 남은 예. 비용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들 욕심 같아서는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출신의 연예인들은 좀 무료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박상민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비용 절감을 해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하여튼 그렇게 좀 운영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캐릭터 대형 캐릭터 저기 에어 조형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 세종 신도시에 그 국가 저기서 운영하는 수목원 뭐 국비 받아서 연간 뭐 200억 갖고 운영을 하시더라고. 이제 하니까 핑크퐁이라는 굉장히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대세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 큰 조형물을 잔디밭 한 5천여 평 정도에다 그게 했는데 거기에 유치원생이나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배치마킹 갔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막 사진도 찍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우리 농협기술센터 생태공원에 이제 행사가 있길래 그걸 좀 한번 섭외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런 평택 같은 데는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서 임대만 며칠 임대만 로얄티가 뭐 5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인기가 이제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되고 이제 허락이 된다면 그런 조형물에서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 저기 유튜버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평택이 포에버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다방면으로 뜰, 우리 농산물 뭐 이런 걸 다방면으로 이제 평택이가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하면서 먼저 이런 그 영상물이 나와요. 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그걸 하는 걸 제가 좀 보고 저 가끔 들어가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저기 제공하나 하고 저는 가끔 들여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기 온라인 시대보다는 오프라인 라인 홍보물이 이게 더 효과가 있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명 유튜버 한 명 채용하는 게 우리가 100번 무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그 홍보하는 역할보다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낌없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채널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얘기했듯이 그 양도 적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래서 소통 홍보관에서 이런 그 홍보 역할로 해서 평택시를 진짜 질 좋고 정책에 반영되면서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전국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언론 매체 이용 시정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죠? 네, 네, 그 산출 세역에 보니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입촌을 세워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600만 원입니다. 네, 네.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제 소통 홍보관 읍면동은 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소통부가 네네. 주간 이거 그 시상금 주간 부서니까 일단 저희 거는 뺐고요. 그 읍면동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 그랬나요? 예, 읍면동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정보다는 그 주요 단체 뭐 봉사활동이든 그런 행사 이제 언론 보도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은 제외했었는데 다음에 읍면동을 대상으로만 25개 읍면동 중에서 네네. 어느 읍면동이 그래도 가장 그 자기 읍면동을 홍보를 많이 했나 그 평가를 해갖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반영을 해갖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본청의 홍보관으로 이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도 좀 알려지면은 아 평택이 이렇게 그 하고 있구나, 좀 더 마을마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이왕 추경에 그렇게 세우셔서 현장에서 밀접하게 근무를 하면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사기 징작도 올리고 또한 그분들의 어떤 격려도 필요하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선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와 9페이지 그 포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로컬 포럼과 또한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이 있는데 평택 로컬 포럼은 전년도와 같이 4,500이고 또 소통 상생 포럼은 이제 1억 500이죠. 네네.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전년도하고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산출 세액이 이제 좀 달라요. 이제 그 동영상은 그 이전에는 산출 세액이 없는데 이번에 아마 산출 세액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 발제자 사례비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횟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해 A라는 그 발제자분이 또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발제자의 사례비가 줄어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4,500에 대해서 이제 편성이 돼서 여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동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존형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를 별도로 좀 더 여기에다 증액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올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맞지 그래야 주민들을 봤을 때 아 이걸 보니까 로컬 포럼에서는 이걸 하는구나 그리고 상생 포럼에서도 하니까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정책도 제안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평택 로컬 포럼이 그 저희 지역신문 협의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포럼인데요. 아 지역 신문 신문 협의회에서 네, 네. 지역신문 협의회에서 하는데 지역신문 협의회에서 저기 작년에 미디어 평택이라고 또 이제 방송사를 하나 또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서부터 이제 동영상 거기서 이제 자체 제작해갖고 이제 뭐 유튜브 쪽으로 이제 그 포럼하는 걸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제 뭐 수당 같은 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먼저 상임위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증액을 좀 시켜라. 그냥 그 4,500만 원 그 틀 안에서 어느 걸 뭐 증감하지 말고 이게 필요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라 그래갖고요. 네.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일단은 내년에는 그냥 이 예산으로 하고요. 네네. 예, 다음에는 한번 협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갖고 왜냐면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봐서 전체적으로 이 포럼하는 걸 어떻게 하고 거기서 무엇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도 널리 알릴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 9페이지 소통 상생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시민 전문 언론인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슈들이나 현안들을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이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이 시작되었던 거죠? 소통 상생 포럼은 2019년부터 실시했고요. 2019년부터요. 예, 그 저기 평택 로컬 포럼은 201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16년부터요. 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포럼을 실시를 하고 포럼 이후에 포럼을 했어요. 그럼 포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그 부서들과 공유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넓게 깊게 본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그 정책 반영의 한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뭐 계량화되고 뭐 그 수치로 나온 건 없고요. 네네. 이게 포럼 하면은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해당 주제되는 그 시청 그 국장이든 과장이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
그 포럼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좀 혹시 이제 해당 그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서장이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네, 반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정책 반영에 돼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저희가 좀 그 있어야 부분에 되지 뭐 않나. 피드백까지는 저희는 아직은 한 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네. 깊게는 그러한 정책 반영이잖아요. 지금 실국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해결이 되고 어떤 것이 또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시민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한 거를 실국장님께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공중파 시설 이용 홍보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산출 세역으로 가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가 있어요. 네네. 800이요? 8,000이요? 네. 이런 관내 아파트라고 한다면 몇 군데 어디에 저희가 영상 광고? 56개 아파트 단지 56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예, 56개 단지 989대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좀 더 이제 아파트 대단위에 좀 있는 곳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 좀 광고가 오래된 하겠네. 아파트 안에 이제 영상이 안 되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안 되고요. 네네. 예. 이제 아파트가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 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나가는 건 하기는, 아니고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네네. 그 모니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그럼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 아파트에 모니터가 엘리베이터에 돼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가 그 영상으로 돼 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돼 있는 데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56개 아파트 단지를 지금 하고 전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에 56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만 할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네. 거기는 다 돼 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아파트 중에서는 아마 좀 누락된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읍면동에서의 활동들을 홍보들을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본 그 홍보가 안에 이어져서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한 세세한 것들은 아직 여기도 넣어지나요? 각 마을에서의 그 했던 그러한 행사나 활동했던 것들.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 만약에 영상이 요청이 안에- 오면은 저희가 수정을 해갖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56개의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다 설치가 되면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거를 했네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더 이제 애착이 가고 몰랐던 거를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 영상에 넣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 아파트 내부는 네네. 그 뭐 관리사무소든 입주자 대표회의든 거기서 그렇게는 주관을 이제 해갖고 주관을 하는데 뭐 홍보를 다른 해야 마을 되는데, 예. 다른 마을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아니라 네. 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저쪽 동네 마을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으로를 통해서도 이제 화합하고 서로 간에 애착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하여튼 것들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한다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죠.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렇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2쪽에 온 오프라인 홍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출 내역에 보면
장애인 점자판 제작으로 이제 115부가 제작을 해서 이제 1,3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장애인 시각 장애인 분들께. 시각 점자용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 네네. 그분들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안 한 시각 장애인 분에 대해서는 배부가 안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그거는 노인 장애인과 뭐 장애인 협회든 그쪽으로 확인을 해갖고 네네.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 있으면은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시각 장애인이 총 몇 세대인지 이런 거를 좀 보셔서 전체적으로 다 시각 장애인 분들도 우리 평택시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좀 전체적인 장애인 그 시각 장애인 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문화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가 이제 인구가 이제 급변하면서 이제 외국인이나 다문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한테는 평택시의 홍보를 제작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문화가 이제 다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해당 언어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무리가는 있죠. 해당 상임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갖고 그 시정 소식지 이제 그 표지에 보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QR 코드면은 해당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해당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또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저희가 일단은 그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네. 그쪽으로 일단 공문을 보냈었고요. 좀 홍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네. 각 부서에서 이제 다문화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QR 코드를 사용을 해서 왜냐하면 QR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얼마만큼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이 총 몇 세대인데 지금 이제 QR 코드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평택 시민의 여기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야지만야 평택시의 애착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분들도 또 홍보에 대해서 정책도 제안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QR 코드를 이용해서 그들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네네. 홍보하겠습니다. 그러한 실적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후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홍보는 많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가 얼마만큼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는 이제 결과물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예, 해당 부서하고 네네, 한번 충분하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쪽 보시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용으로 전년도에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 그 제작하는 거에 이제 있어서 그 운영 그 위원회에서도 이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캐릭터 이제 굿즈에 대한 어떤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여기에 그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홍보를 더해서 이제 필요로 했을 때 인지도를 높이고 그 후에 이제 한다는 것도 이제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한 준비 과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예산 편성이 좀 필요치 않나. 캐리트의 어떤 굿즈를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제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걸 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굿즈에 대한 것들은 그때 많이 나온 것처럼 뭐 쿠셔닝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옆베개로 1인 부부 할 때 많이 끼고 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디자인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부터 준비가 돼서 후년에 해야지 되겠다.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워낙 이제 내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빠뜨렸고요. 저희가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굿즈 관련해 갖고 예산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그 울산시하고 부산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두 도시에서 그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제작을 해도 이 평택의 인지도를 먼저 높이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 시민들이 평택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정에 좀 무관심한 시민들은 평택이 존재를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저기 대형 조형물 그 조형물을 활용해 갖고 내년에 좀 홍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요. 그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에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저희가 한번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갖고 디자인 분야를 어떤 쪽으로 할지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갖고 그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시의 인지도는 뭐 전국에서 핫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도 오고 여러 가지 일을 있어서 인지도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단 이제 캐리트에 대해서 인지도를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그 이후에 이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굿즈 제작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더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놔야지만이 제작을 할 때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